한미 외교국방 투프로스트 장관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한미 외교안보 라인 핵심 장관이 4명이 함께하는 투프로스트 회의는 2016년 10월 이후에 5년 만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한 번도 둘을 세트로 보낸 적이 없어요. 본인이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고 알아서 하시는 거라서. 특히 미국의 국방장관은 해외를 나가볼 기회가 거의 없었죠. 출장을 안 보내줘가지고. 자, 다른 건 뭐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 비슷하고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일본과 미국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성명 낸 거 요거를 좀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미일 성명하고 한미 선언의 차이를 네. 비교한 거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제가. 북중 놓고 한미 확 달랐다. 라면서 네. 도표를 비교를 해놨어요. 비교를 해놨어요. 도표 제가 비교. 도표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왼쪽은 기자회견 발언입니다. 기자회견 발언 보면 비공식 발언이죠. 네, 그냥 미국은 미국 말만 하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 하는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은 뭐 중국에 대한 언급 우리나라 안 했고, 근데 기자회견 때는 블링컨 장관이 뭐 중국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쿼드 얘기도 우리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블링컨은 뭐 한국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쿼드란 단어는 쓰지 않았고요. 네,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 성명 내용이에요. 그렇죠. 일단 미일 공동 성명 중국 관련된 게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뭐 해경법, 대만, 남중국해, 인권 문제 뭐 이런 다 있는데 우리하고는 아예 없다는 거죠. 네, 그냥 그러니까 뭐 약간 뭉개서 국제 질서 훼손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여긴 또 주어가 없어서 이건 정말 너무 원론적인 얘기죠.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 근데 일본은 중국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공동 성명에 다 집어넣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하고 싶은 대로 성명을 낸 거고 미국은 우리는 책임 못 지니까 쓰고 싶은 대로 해. 우리는 어차피 중국 손 안 댈 거야 라는 개념이었다고 봐지고요.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네. 일본은 비핵화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대북 압박이 있을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오히려 대한민국은 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에 우선시 되는 부분인 걸 알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우리가 끌어내겠다라는 얘기였고 쿼드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일본은 굉장히 이제 뭐 정상화, 뭐 공동화 이런 그렇죠. 얘기 있지만 아예 언급조차 네. 공동 성명은 없다는 거죠. 공동 성명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협력 부분에서는 이제 얘네들은 인도 태평양까지 크게 일본은 큰 그림을 그린 거고 우리 대한민국 발표 공동 성명 안에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 원론적인 얘기. 원론적인 얘기지. 그렇죠. 늘 협력이 중요하지만 우리 2년째 걔들이랑 협력 끊었어요. 그렇지. 협력 넣어도 아니 일본은 뭐 거기에 무슨 대사가 가도 만나지도 않고 전화 통화도 안 하고 하는데 뭐 이거 어떻게 일본이 해결을 해야지. 뭐 우리는 한다고는 했는데. 뭐 준비태세 확장 이런 부분은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몸이 달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상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북한의 핵일 수도 있어요. 북한의 미사일 전력일 수도 있거든. 언제든 쏠 수 있는 전력이고 이미 핵무기 있는 거를 국제사회가 사실상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선제 공격에 대한 어떤 그 권한을 달라라고 하는 뭐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 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군사적인 비중 안에서 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정찰 자산이 없는 입장에서는 이 북에 대한 그 군사 억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죠. 북한은 지금 모든 탄도 미사일을 이동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트럭에다 다 실었어요. 지네 미사일들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시간 탐지가 아니면 탐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제 일본이나 미국을 목표로 해갖고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거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한국의 정보 자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15분 늦고요. 저기 하와이 쪽에 있는 하와이 쪽 괌 이쪽에서는 거의 45분이 더 지나야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정보 자산의 가치가 엄청 커진 거거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지소미아라도 복원해보지라고 하지만 됐어요. 일본 빼고 하면 내 드릴게.
일본 없으면 내가 니들한테는 줄 수는 있어. 이제 요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도 일본이 해줄 수가 없잖아. 지역적으로 지네가 레이더를 아무리 켠다 그래도 15분 오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 니들 아무래도 정보자산 획득이 한국 측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군사동맹 상황에서 니들을 지켜줄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지켜주기 힘들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거는 북한이나 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이 있었을 때 이걸 누가 최전방에서 가장 빠르게 캐치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이걸 우리가 독자적인 자산으로 올 연말이면 확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국뽕이 막 차오르네요. 국뽕이 차오르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링컨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상한 말을 많이 쏟아냈어요. 이게 공동성명에 안 들어가는 말을 마구 쏟아냈어요. 저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결례지 하고. 결례. 네. 아니, 어차피 쓰지도 못할 비공식 발언을. 성명서에 쓰지도 못할 거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좀 찌질한 느낌이 들었고, 저는 미국 이런 식으로 좀 없어 보이는 적이 있었나? 아니 공동성명에 넣지 못할 거를 기자회견에서 그냥 쏟아내고 공동성명대로 하고 가면 이거 뭐야 자기네들은? 그럼 그 말을 왜 했어? 공동성명 또 왜 했어? 뭐 결과적으로 찌질해. 일본에서 받은 그 영수증 처리해 준 거예요. 사실. 네. 우리 이만큼 최선을 할 만큼 다 했어. 근데 야 한국 관료들 세대 말이 요만큼도 안 들어가대. 그래서 공동 성명에 못 넣었어. 그러면 끝인 거지 뭐. 근데 봤지? 저기 한국 언론 걔네들이 내 거 보도한 거 봤지? 나 영수증 받은 얘기는 다 해준 거야? 뭐 이런 거죠. 네. 반면에 우리 정우영 외교부 장관 철저하게 우리 입장에서 코멘트를 한 게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왜 그 볼튼 생각이 났어요. 볼튼 회고록에서 제페트 할아버지? 네. 제페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트럼프하고 측근에 있다가 나가야 됐는데 그 볼튼 회고록이 사실상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칭찬한 책이 돼버렸잖아요. 왜? 사실. 아니 그때 뭐냐면 볼튼이 트럼프 보좌관 때 그때 싱가포르 회담에 뭐 그거 관련해서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뭐 이런 방식에 대해서 자기는 싫은데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설득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구워 삶아가지고 대한민국 유리한 쪽으로 그렇지. 회담이 흘러가게끔 했다. 그래서 그래서 나쁘다라고 욕을 했는데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머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 역시 훌륭하신 대통령이었어. 그러니까. 막 정말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대통령. 네. 그래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도 오히려 그 책에서는 제가 안 읽어봤지만 뭐 기사를 쭉 찾아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계속 찾았대요. 근데 계속 볼튼하고 그쪽에서 강경파 애들이 다 막아버렸대.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 나가리가 3자회담 하기로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애초에 깽판 치려고 미국 측에서 국무부 측의 강경파들은 그렇게 끌고 나온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이 모든 술수를 다 꿰뚫어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자기 편인지 아닌지 얘가 내 편이야 아니야라고 숭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다 그 그림이 그려졌을 것 같아요. 얘는 처음부터 내 편이 아니라 이쪽이었고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작전을 치고 들어왔고 이 이제 큰 그림을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하게 다 파악했다. 네. 아쉬워. 그럼 뭐해 대통령이 아닌 걸. 네. 그래서 아쉬워. 그때 돌아올 수도 있다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튼이 그때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니 이 사람은 미국 가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가치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다른 사람들도 야 자기 나라 대통령이 자기 나라 가치 최우선하는 게 뭔 문제냐라고 미국 그 참모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대요. 갑자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503도 아닌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일본이 싫어할 건데 뭐 이러길 바랬나? 택도 없는 짓이라고 봐지고요. 근데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까지는 그 이명박근혜가 그랬거든. 그랬는데 당연히 한국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은 원래 일본의 이익을 우선시해. 그랬는데 아니거든.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상한 거네 이렇게 되는데 바보. 그전 애들이 빙신
빠지였어. 이렇게 되는 거지. 영한 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그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 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그 대통령이 이제 어저께 오후에 청와대에서 이 양 장관을 맞아서 50분이나 접견해줬대요. 뭘 얘들 50분이나 만나줬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언론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한테 막 대들었다. 왜 들어? 또 시작됐네. 심지어 어떤 놈들은 혼내줬다 대통령을. 뭐 대통령은? 이따위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니 그거 말이 안 되지. 공동 성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세요. 그게 미국이 혼났지 오히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나고 난 이후에 문 대통령은 이제 뭐 동반자로서 공동 가치에 대처하고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공조를 계속하겠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네. 얘네들은 공식 글이 안 올라와요. 그럼 누가 말하고 누가 들었는지 너무 뻔히 보이는 거 아니야? 그렇지. 누가 더 당당한지 누가 보이는 더 거 아니야? 당당했고 누가 대화를 이끌어가고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누구든 알 거 아니야. 네. 지들이 대통령한테 뭘 개겼다든지 뭔가 특징을 할 수 있는 언사를 했으면 지들도 이러이러게 했다고 자랑했을 거야. 듣고만 온 거야 50분 동안. 일단 차분히 앉아서 차 한 잔들 마시고 들어 이렇게 된 거지. 게다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표정이 정말 온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되게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거든요. 물론 공과사 분명히 해가지고 단호할 땐 딱 단호하시지만 처음 본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기싸움에서 이길 거야 라는 하수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대하시는 그 좋은 표정. 사실 사람인 이상 그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보면 딱 알지. 딱 그리고 보면 알죠. 일단 포스가 다르죠. 오스틴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진짜 특전사 출신의 대통령은 처음 만나봤을걸? 맞아. 대통령 자체가 특전사 출신이니까 이게 각이 있어, 각이. 그게 있어요. 불교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당당하려면은 뒤에 이렇게 떳떳하려면은 거짓이 없고 숨김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불교에서 이제 지키라는 계율인데 내가 그 계율을 다 지켰다, 잘 지키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 굳이 뭐 어디 가서 기가 죽거나 눈치를 봐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한테 당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정치인이지만 우리가 흔히 정치인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눈치 안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짓과 그리고 속임수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구린 구석이 없기 때문에 항상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수많은 언론들의 행태라든지 야당 정치인의 행태를 보면은 늘 말하는 모습을 보면 참 당당하지 않잖아요. 비열하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들고. 그리고 야, 박형준 같은 애들 보세요. 그러니까요. 파도 이상한 게 계속 나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말할 때 보면은 저 사람이 내지르긴 하는데 저게 당당한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니고 참 후한무치하네. 저 사람 참 뻔뻔하네라는 느낌으로 오죠. 그건 뭐냐? 그들 스스로가 결코 당당할 수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방증입니다. 네. 예. 네, 아무튼 기레기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와의 첫 외교 만남에서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승리했다. 네. 일본에 비하면 천지 차이였다는 점을 그렇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저것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